거부터 봅시다. 연습 문제예요. 우리 자체 진술 연습 문제죠. 자, 내 의견에는 그게 아닌 것 같아처럼 자체 설명에 해당하는 진술 5가지를 적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자체 설명에 대한 5가지 진술. 재현이 혹시 했을까요? 네. 네, 한번 발표해 보세요. 나는 착한다. 나는 착하다. 그쵸? 네,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진 하니까. 네, 다른 사람은 이 일을 달기 어렵겠죠? 네, 근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이게 네, 아닌 것 같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참으로 인정해줘야 됩니다. 싸움 나죠? 자, 그 다음. 나는 축구에 소질이 있다. 네, 뭐 어쩌겠어요. 이것도 참. 네, 자기가 그렇다는데. 네, 그리고 그리고요. 네, 다음. 이거 나는 잘생겼다. 네. 네, 점점 괴로워지는 네, 점점 고통이 밀려오는 숙제 발표인데. 자, 그다음. 나는 너무 똑똑하다. 이거는 아니에요. 왜 죄를 이렇게 이건 죄악입니다. 죄악. 자, 그다음. 어, 왜 4개밖에 안 적었지? 하나를 더 해야지. 네. 2개. 네, 그냥 뭐 그거 하면 돼요. 뭐 나는 햄버거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다. 뭐 그쵸? 네, 나는 햄버거를 가장 맛있게 생각한다. 이런 거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항진과 자체 모순 어떻게 잘 만들었는지 봅시다. 이게 자, 좀, 네, 이게 저는 네. 그 첫 번째를 나는 똑똑하면서 똑똑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적었거든요. 자체 모순이죠. 그쵸? 네. 근데 항진까지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항진도 한 3개. 아, 항진을 3개 적으면 자체 모순 몇 개 적어야 돼요? 2개 적어야 되죠. 그쵸? 네, 이렇게 해달라고 했죠. 네. 네, 자체 모순 그렇게 잘 만들었어요. 자, 또, 그 다음. 어, 나는 잘생기거나 잘생기지 않아. 맞아요. 그 항진이잖아요. 그쵸? 네. 네, 잘했어요. 항진도 잘 만들었네요. 또, 다음. 나는 축구에 소질이 있거나 아니면 없다. 네, 맞아요. 그것도 항진이죠. 그쵸? 네, 잘했어요. 다음. 이런 식으로 적으면 되는 거예요. 네, 음. 그다음, 어, 뭐라고 적은 거야? 너무 날려줘. 자기도 해독 불가. 아니, 나는 노는 것을 잘하거나 못한다. 잘하거나 못한다. 그것도 항진이죠. 그쵸? 잘하거나 못한다. 모든 경우의 수를 얘기를 했으니까. 자체 모순 하나밖에 얘기 안 했는데 마지막 거 자체 모순일까요? 어, 나는 어려운 문제를 잘 풀거나 잘 풀지 못한다. 자체 모순 하나고 항진이 4개네요. 그쵸? 아, 네, 근데 네. 항진이랑 채모순이랑 조금 비슷하지 않나요? 비슷한데 약간 다르죠.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재현이가. 나는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다.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똑똑하면서 똑똑하지 않다. 그쵸? 예, 똑똑하면서 똑똑하지 않다고, 그쵸? 똑똑하거나 똑똑하지 않다는 항진이잖아요. 그쵸?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근데 똑똑하면서 똑똑하지 않다는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하면서 뭐뭐 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그 자체로 거짓이 되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근데 이거나 뭐뭐이다라고 하는데 모든 경우를 다 말해버리면 그냥 그 자체로 참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네. 네, 자, 네, 근데 저 3번은 못 적었어요. 한 번 못 적었어요? 이게 문제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정의도 자체 진술에 들어가죠. 그쵸? 네, 무언가를 정의하는 거. 근데 올바르게 정의하면은 그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그게 참이죠. 참이 되겠죠. 올바르지 않게 정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거짓이에요. 거짓이겠죠. 그래서 참인 진술과 거짓 진술을 섞어서 만들어 달라라는 뜻이었어요. 아, 네, 뭐가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어떤 개념들을 좀 생각해 봐야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게 거짓 진술. 예수님을 정의하면 안 되죠. 어, 네, 예수님을 정의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개념을 정의를 해야 되는 건데, 어, 태양 존재. 자동차 같은 거. 자, 자동차가 뭐예요? 스스로 움직이는 차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어떤 내연기관을 갖고 움직이는 건데, 자, 자동차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무언가가 끌어줘야 움직일 수 있다. 일 수 있는 이동수단이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어때요? 자동차라고 하는 정의에 어긋나죠. 그쵸? 네, 그러면 이 자체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 진술이라고 판명이 가능한 거죠. 그쵸? 네. 이제 이해가 돼요? 네. 네, 또 뭘 정의해 보면 좋을까요? 운동 해볼까요? 운동? 운동은 어때요? 몸을 움직여주는 거. 움직이는, 그쵸? 활동이다. 이건 참 진술이에요. 이건 참이 되겠죠. 그쵸? 네. 근데 뭐예요? 몸을 움직이지 않는 활동이다라고 하면 거짓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어 봅시다. 재현이 하나 만들어 보고 서현이 하나 만들어 보는데 재현이는 거짓으로 한번 해보고 서현이는 참으로 한번 해봅시다. 사람은 기계적인 동물이에요. 사람. 네, 사람은 기계적인 동물이에요. 네, 사람. 사람이 사람은 저는 기계이다. 사람은 참으로 만들면 돼요. 네, 참으로 만든다고요? 네. 기계적인 동물이다. 동물이다. 그렇죠? 네, 그래요. 그러면은 거짓 나오겠죠? 자, 그리고 네, 참으로 서연이가 얘기를 해보면 뭐가 좋을까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컴퓨터는 기계이다. 컴퓨터라는 게 자체가 계산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산하는 기계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참 나오겠죠. 그쵸? 선생님, 근데 컴퓨터가 그러면 컴퓨터에서 그 나온 네, 거예요? 컴퓨터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가 원래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직업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계산기가 없으니까 더하기 빼기 할 수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고용을 해서 월급 주면서 이거 계산해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계산을 해다가 주는 게 그 사람의 직업이었거든요. 컴퓨터. 아, 네, 근데 그거를 뭘로 바꾼 거예요? 기계로 바꾼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컴퓨터의 원래 이름은 머신 컴퓨터입니다. 머신 컴퓨터. 근데 지금 컴퓨터라는 이 사람 직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머신이라는 글자가 빠진 거예요. 네, 아, 그냥 컴퓨터라고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컴퓨터는 계산하는 기계이다를 거짓으로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컴퓨터는 무언가를 그쵸? 무언가를 깎는 기계이다. 깎아내는 기계이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짓 되겠죠. 그쵸? 네. 정의에 대한 거 조금 감이 잡히나요? 네. 자, 근데 어쨌건 이 세 종류, 뭐 네 종류라고 할 수 있죠. 항진, 자체, 모술, 별개로 치면. 이 네 종류는 어떻다는 거예요? 진술 그 자체에서 참과 거짓이 판명되니까 자체 진술의 종류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쵸? 네. 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고, 오늘 시간에 할 내용은 그러면 자체적으로 판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쵸? 다른 증거나 정보를 필요로 하는 문장도 존재하는데, 그게 뭐라고요? 의존 진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자체 진술에도 종류가 있었으니까 의존 진술에도 종류가 있을까요? 안 있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의존 진술의 종류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권위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제일 그 흔한 종류예요.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의존 진술이 됩니다. 자, 참과 거짓 여부를 판정하려면 어디에 호소해요? 외부 권위에 호소해야 되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히람과 조약을 체결했다라는 문장이 주어졌다고 해봐요. 참거짓은 판단할 수 있죠. 그쵸? 네. 그 자체로는 판단이 안 돼요. 네, 근데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그 조약 체결한 장소에 가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어때요? 믿을 만한 권위 있는 자료를 의지해야만 하는 속성이 있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라고 하니까 이건 어떻게 돼요? 그 권위에 근거해서 참으로 판명이 나는 거죠. 그쵸? 아, 이해돼요? 네. 네. 우리가 전에 성족이 50개다라, 별 50개다라는 문장 살펴봤었잖아요. 그쵸? 네. 자, 성조기가 별 50개인 거 어떻게 판명해요? 참인지 거짓인지? 성적이를 보고 네. 근데 지금 그 성조기가 그 성조기인지는 어떻게 알아요? 아, 선생님은 인터넷 들어가 봐서 확인했거든요. 네. 네. 네이버에 성조기 별은 몇 개인가 딱 하면 그림까지 딱 나와가지고 50개입니다. 나오잖아요. 그쵸? 네. 네. 그거 뭐예요? 네이버라고 하는 그 회사의 권위를 믿는 거잖아요. 그쵸? 아, 네.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에 대한 내용들 대부분은 다 어디에요? 권위에 호소하는 거죠. 그쵸? 네. 네, 우리 역사 배우잖아. 우리 앞전 시간에 과학의 역사 배웠는데, 여러분이 우리 브래드 워딘 얘기했었죠. 그쵸? 네. 네, 브래드 워딘이 쓴 걸 여러분이 직접 봤어요? 코페르니쿠스 얘기했었죠. 그쵸? 네. 네, 코페르니쿠스의 책 직접 읽어봤어요, 여러분?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도 뭐예요? 그 책의 권위, 그 교사의 권위에 근거해서 그것이 참인 것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잖아요. 그쵸? 네. 네, 실제로 코페르니쿠스의 책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은 믿고 받아들이는데 그게 뭐예요? 실제로는 권위에 의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쵸? 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진술은 알고 보면 다 어디에 들어갈까요? 권위에 해당하는 그 영역에 대부분 다 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험이나 관찰 있었어요. 아까 재현이가 성조기 50개, 별 50개인 거 어떻게 판단해요? 라고 했을 때 뭐예요? 직접 성조기 펴보면 되죠?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재현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네, 그게 뭐예요? 경험이나 관찰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밖에 비가 온다라는 진술이 있어요. 그 자체로는 참과 거짓을 판단하기 어렵죠. 자, 근데 어때요? 창문 열고 밖에 손 내보면 어때요? 금방 비가 오는지 아닌지 참과 거짓이 판단이 되죠.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권위에 해당하는 거 말고도 경험이나 관찰에 의해서 참과 거짓이 판단되는 그 요소가 있는데
근데 이 경험이나 관찰이라고 했을 때 잘 좀 더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것도 사실 넓은 범주에서 보면 권위에는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재현이가 성조기 펼쳐보면 되죠 라고 했지만 선생님이 거기에다 대고 뭐라고 물었어요? 근데 그 성조기가 미국의 그 성조기라는 건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은 뭐예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뭐 미국 뭐 사이트, 뭐 국무부 사이트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내용이 똑같게 나오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 성족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은 또 뭐가 작용이 돼요? 미국 뭐 백악관 사이트가 됐든가 하여간 거기서 나오는 정보는 믿을만 하다라는 권위가 배경에서 작용하고 있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경험이나 관찰도 큰 범주에서 보면은 권위에 해당하는 내용이지만 조금 그래도 별개의 범주로 구분을 해서 진술을 분류를 해주기로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무언가 경험하고 관찰하는 것조차도 그 신빙성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그 경험을 하게 됐을 때의 뭐 시각이나 촉각, 미각이나 후각 이런 감각이 믿을만하다라는 권위가 이미 부여가 돼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험이나 관찰도 참 거짓의 역할을 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존 진술의 대부분이 권위라고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유가 이제 그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연역 추론이라고 하는 영역이 있는데요. 참과 거짓 판별이 연역 추론의 과정에 의존하는 그러니까 연역 추론을 해야 참과 거짓이 판명이 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만약에 진시황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재현이는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누군가 얘기를 했다고 쳐봐요. 자, 그럼 그 진술의 참과 거짓은 판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일단은 있어요. 그쵸? 자, 근데 만약에 거짓으로 판단한다고 해봅시다. 왜? 라고 했을 때 재현이가 성경에서 사람은 그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라고 말했다. 라고 하면은 그거는 어디에 해당돼요, 재현아? 거짓? 아, 참, 아닌데, 성경이 있어. 네, 성경이라고 하는 권위에 해당하는 거로 들어가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권위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추론을 통해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예를 들어 성경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권위이기 때문에 추론에 의해서 그게 잘못됐다라는 결론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잖아요. 그쵸? 근데 추론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보여줘서 참과 거짓을 판명하는 그 진술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재현이가 영원히 살 것이다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추론을 보여줄 수도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재현이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재현이는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게 되면은 재현이는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진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게 판명되겠죠. 그쵸?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추론 과정을 통해서 참과 거짓이 판명 나는 진술은 뭘로 분류를 한다는 거예요? 연역 추론이라고 하는 분류로 따로 분류를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연역 추론의 영역에 들어간다고 해서 권위의 영역에 안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방금 본 것처럼. 예. 누구는 영원히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의해서 거짓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건 권위로 분류한 건데 그렇게 하지 않고 추론에 의해서 참거짓을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연역 추론의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 진술은 사실상 권위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경험이나 관찰도 사실상 권위니까요. 경험이나 관찰이 믿을 만하다라는 권위적 전제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연역 추론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추론을 통해서도 참과 거짓을 얘기를 할 수 있잖아. 네, 그 부분이 부가적으로 들어갔다라고 보시면은 의존 진술은 다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술의 종류 나오죠. 그쵸? 진술은 크게 자체 진술과 의존 진술이 있어요. 이거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서연이 이거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그 경험과 아니, 권위. 자체 진술과 의존 진술을 나누는 기준. 이게 하나 더 위에요. 아, 정리가 안 됐죠. 그쵸? 네, 정리가 안 되면 잘 안 나와요. 배울 때는 이해가 되지만 정리해서 뱉어내지 않으면 그게 숙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숙제 내줘 물어보는 거예요. 재현아, 자체 진술과 의존 진술을 나누는 기준이 뭐예요? 자체 진술은 그 문장만 가지고도 참과 거짓을 판별할 수 있지만 의존 진술은 다른 다른 경험이나 관찰이나 또 다른 자료를 보고 나서 거짓을 판별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 자체로 참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다른 정보를 필요로 한다. 요거죠. 그쵸? 요거로 나눈 겁니다. 그리고 자체 진술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쵸? 자체 설명은 뭐예요, 서연아? 왜? 서연이는 말로 뱉어내는 훈련을 조금 더 해야 돼요. 그쵸? 네, 끝나고 스스로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자체 설명이 뭐였지? 라고 하면서 최대한 단순한 말로 설명해 보는 훈련 조금씩 해봅시다. 재현이는 그래도 그런 훈련이 좀 돼 있네요. 재현아, 자체 설명이 뭐예요? 자체 설명은 자기가 무슨 그 문장인데 하여튼 무조건 참이 되는 거예요. 왜 무조건 참이 돼요? 자기가 뭐를 생각을 한다면 네, 그거를 이제 거짓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냥 자기 생각이니까 그냥 그쵸. 참이라고 인정해요. 자, 그거를 좀 더 좋은 용어로 얘기하면 뭐예요? 주관적이거나 상대적인 내용을 진술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쵸? 내가 내 생각이다 주관적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그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관적이거나 상대적인 내용을 진술하기 때문에 그냥 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쵸? 자, 논리적 구조에서 항진과 자체 모순이 있습니다. 자, 서연아, 항진이 뭐예요? 네, 훈련을 해야 돼요. 틀려도 네. 됩니다. 그냥 뱉어내는 훈련 해보세요. 항진이 뭐예요? 그게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죠. 그래도 해봐야 돼요. 그래야 그걸 하면서 그 서연이 거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숙지하고 기억할 때는 내 말로 단순화시키는 과정이 먼저 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 핵심 단어 뽑아보는 게 사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걸 뿅뿅뿅 가져가면서 저장을 해야 오래 가거든요. 항진, 항상 참이거나 거짓이다. 항상 참이 되는 건데 왜 항상 참이 돼요? 어, 경우의 수라는 단어를 네.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럼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자, 모든 경우의 수를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진술했기 때문에 항상 참이죠. 그쵸? 네. 예, 모든 경우의 수를 맞아요. 그래서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다 이런 거는 참일 수밖에 없는 문장이죠. 그쵸? 예.
그러기 때문에 항진이에요. 그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말했잖아요. 그쵸? 남자 아니고, 남자 아니고 여자 아닌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다 말해버린 거죠. 자, 재현아, 자체 모수는 뭐예요? 그냥 그 문장 자체가 이게 뭐지? 거짓이 하여튼 이게 네, 어 뭐뭐면서 뭐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네, 그쵸? 맞아요. 모모순의 법칙을 그 문장 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어기고 있는 거죠. 그쵸? 네, 그러기 때문에 항상 거짓이 되는 문장이 자체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정의는 뭐예요? 정의. 재현이가 한번 또 해보자. 정의. 정의는 좀 어려워. 참과 거짓을 이렇게 진술은 아닌데 네, 참과 참 진술 거짓 진술을 단어를 정의를 하면 그 단어를 참과 거짓으로 정할 수 있는. 맞아요. 개념을 정의하는 거죠. 그쵸? 네. 네, 개념을 정의하는 건데 올바르게 정의했으면은 참으로 판명이 나고 올바르지 않게 정의했으면 거짓으로 판명 나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 참거짓이 판단이 돼서 자체 진술에 정의라고 하는 진술이 들어가요. 그쵸? 그러니까 무언가 개념을 정의하면은 기본적으로 자체 진술에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왕은 뭐뭐다 이러면 무조건 자체 진술이에요. 그쵸? 자, 다음 의존 진술로 넘어가 봅시다. 이거는 참거짓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데 권위는 뭐예요? 서연아, 이건 쉽다. 권위는 뭐예요? 권위는 아까 봤듯이 그 권위가 있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잘했어요. 것으로 네. 네, 처음 할 때는 무조건 잘했다고 해줘야 됩니다. 자, 으아 맞아요. 그거를 말하시면은 제가 네, 근데 실제로 그 얘기예요. 자,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참과 거짓을 판단하는데 뭐에 의한 거예요? 권위에 의존해서. 권위는 뭐예요? 무언가 믿을 만하다라고 우리가 믿는 거죠. 그쵸? 신뢰할 만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 권위에 의존해서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장은 권위에 해당하고, 재현아, 경험 직접 관찰은 뭐예요? 이것도 권위긴 권위인데 자신의 그 감각을 이제 믿어가지고 네, 이제 자신이 직접 보거나 네, 느끼는 그걸 맞아요. 참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참거짓의 판명 나면은 경험과 직접 관찰에다가 분류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쵸? 재현이는 남자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이렇게 남자잖아 가서 봤어 이러면은 직접 관찰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예, 경험도 뭐 마찬가지죠. 뭐 햄버거는 맛있다. 왜 맛있는데? 물론 이 자체 설명에도 들어가요. 맛있다라고 하는 게 주관적인 거니까, 그쵸? 예, 근데 만약에 의존 진술의 형태로 얘기를 한다면은 내가 먹어봤어. 근데 나라는 것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거.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 이거는 자체 설명이네요. 예, 내가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 우리 여기 얘는 뭐가 나왔었나요? 얘가 밖에 비가 온다 같은 거, 그쵸? 밖에 비 온다라고 했을 때 뭐예요? 손 내밀어 보고, 그쵸? 여기 떨어졌어, 빗방울 떨어졌어, 이런 게 경험, 혹은 직접 관찰이죠. 자, 다음 서연이한테 조금 어려운 거, 연역 추론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얘기해요. 편하게 얘기해요. 판별이 의존한 의존하는데 뭐에 의존해요? 연역 추론에 그렇죠. 잘했어요. 박수. 네.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잘했어요.
추론에 의해서 참과 거짓이 여부가 판명이 나면은 연역 추론에다가 넣는 거죠. 그쵸? 네, 잘했어요. 자, 이제 숙제해 오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 예를 들어서 눈이 온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 그 의존. 네, 네, 경험, 직접 관찰이죠. 그쵸? 아, 네, 근데 자, 여기에다가 자, 경험, 직접 관찰 쓰시면 되는데 요것만 쓰시지 말고 모두 써달라는 거예요. 앞에다가 의존 진술. 네, 좀 하나 더 넓은 그 범주인 요거까지 써서 이렇게 써달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2번에다가는 자체 진술의 자체 설명 적어요? 정답이죠. 그쵸? 네, 그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네. 네, 그래요. 자,